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으로 총 출동해서 13일 동안의 유세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0시부터 오늘 후보들의 일정이 있었는데 보통 1호 방문지 상징성이 있어서 각 캠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호 일정을 소화했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4.7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자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행보인데요. 편한 옷차림에 편의점 조끼를 착용한 박 후보는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직접 물건을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의 고충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민생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최저임금 8,720원, 야간 수당 50%를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생시장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같은 시각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 차량 사업소에서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 후보는 방역복과 안전모를 쓰고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하철 안에서 수건으로 손잡이와 좌석 등을 닦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묵묵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또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두 후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 유세를 시작했다고요? 네, 두 후보는 앞으로 13일 동안 서울 시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영등포구에서 남편과 함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출정식 장소로는 지역구였던 구로구를 택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민생시장이 이어야 하고 서울의 정쟁화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첫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오전 일정으로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을 찾아 지역개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옛날에 여기 장사하던 자리인데 그렇지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제일 친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판세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이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의 의뢰에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55%, 박영선 36.5%로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오 후보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30대와 50대뿐 아니라 20대에서도 박영선 후보보다 3배 가까운 60%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40대에서만 오 후보보다 20%포인트 넘는 과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7%로 30.1%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 1위를 달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지지도 차이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5년 전인 2016년 4.13 총선 때 당시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맞붙었을 때 선거 초반에는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우위를 나타냈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정 총리가 52.6%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는 역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캠프 측은 5년 전 서울 종로의 대역전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민심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꼭 표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숨은 지지층의 표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국민의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선거라는 건 시작할 때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도 흔히 볼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하는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내의 언행 조심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